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요즘 댁에서 혹은 동네 병원이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혈압 한 번씩 재보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경험 자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다가도 텔레비전 뉴스에서 속상한 소식을 듣거나 자식들 일로 신경 쓸 일이 조금만 생겨도 혹은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어 일교차가 커질 때면 어김없이 뒷목이 늘 빤지처럼 뻣뻣하게 굳어오곤 하지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얼굴로 훅 하고 열이 오르면 아이고 또 혈압 오르나 보다. 이러다 내 머릿속 핏줄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하며 덜컥 겁부터 나고 서둘러 혈압계 팔뚝 밴드를 칭칭 감게 되실 겁니다. 기계에서 윙하고 팔을 조이는 소리가 나고 삐삐 하며 모니터의 숫자가 쭉쭉 올라갈 때 행여나 140, 150을 훌쩍 넘겨 160, 170이라는 시뻘건 숫자가 뜰까 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조마조마하게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셨던 그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 고혈압 약을 한 번이라도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100번, 1000번 고개를 끄덕이며 뼈저리게 공감하실 겁니다. 고혈압은 의사들이 흔히 소리 없는 살인마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특별히 어디 뼈가 부러지거나 상처에서 피가 철철 나는 것처럼 눈에 띄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방심하고 넘어가기 일쑤지만 어느 날 갑자기 추운 화장실에서 힘을 주거나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들 때 뇌혈관을 툭 하고 터뜨리거나 심장을 먹게 만들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얄미운 시한폭탄 같은 병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늘 똑같은 잔소리를 하십니다. 어르신 국물 드시지 마세요. 짠 음식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매일매일 숨차고 땀나게 걷기 운동하셔야 합니다. 살도 빼셔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혈압약은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평생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만 합니다. 이런 앵무새 같은 처방을 들을 때마다 어르신들은 답답함과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오실 겁니다. 평생 된장찌개, 김치찌개, 짭조름한 젓갈을 밥도둑 삼아 드시며 살아온 한국 사람 입맛에 나이 들어 미각도 둔해졌는데 하루아침에 소금을 뚝 끊고 맹탕 같은 밥을 넘기려니 그것도 곤욕입니다. 게다가 허리 디스크에 무릎 연골은 다 닳아서 비가 오면 욱신거려 걷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데 도대체 무슨 운동을 그리 열심히 하라는 건지 눈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 큰 걱정은 매일 아침 식탁 위에 늘어놓는 한 움큼의 약입니다. 고혈압약 하나로 시작했다가 당뇨약, 고지혈증약, 관절염약까지 늘어나면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내 맘대로 끊지도 못하는 그 독한 약들을 매일매일 목구멍으로 넘겨야 합니다. 약봉지를 뜯을 때마다 내 소중한 몸이 점점 약에 지배당하고 약 기운에 겨우 연명하는 것 같아 혼자 남몰래 서글픈 눈물을 훔치셨던 날들도 참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혈압이라는 이 무서운 녀석의 진짜 원인이 그저 음식을 남들보다 조금 짜게 먹거나 무릎이 아파 운동을 못해서만 생기는 것일까요? 만약 오로지 그것만이 정답이라면 어째서 먹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풀밥 같은 식단 조절을 깐깐하게 하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보씩 꼬박꼬박 산책을 다니시는 그렇게 부지런한 어르신들 중에서도 혈압이 도무지 잡히지 않아 끙끙 앓으며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이토록 차고 넘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어르신들께 식단이나 운동 같은 텔레비전만 틀면 나오는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혈압을 순식간에 머리끝까지 솟구치게 만드는 우리 몸속에 아주 교묘하고 무서운 숨은 주범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단숨에 제압해서 당장 목덜미를 타고 치솟은 아찔한 혈압을 뚝 떨어뜨려 줄 주방. 서랍 속에 흔하게 굴러다니는 나무젓가락 하나의 기적 같은 놀라운 비밀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한의학의 원리와 현대의학의 신경학이 만난 최고의 지혜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면 갑자기 혈압이 올라 어지러운 응급 상황에서 병원 응급실에 가지 않고도 내 목숨과 핏줄을 지켜낼 아주 든든하고 강력한 황금 동아줄 하나를 얻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부터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서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슴을 치며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이 꽉 물고 버텼다. 어금니 꽉 깨물고 독하게 마음먹고 우리 자식들 여기까지 키워냈다는 눈물겨운 말씀 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이 말이 그저 문학적인 비유나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육체적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사람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무언가를 억지로 참아내야 할 때, 혹은 극도의 긴장과 불안 상태에 놓이면 뇌에서 방어 명령을 내려 무의식적으로 턱에 엄청난 힘을 팍 주고 양쪽 어금니를 꽉 깨물게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독하게 가난했던 시절에 평생을 눈물겨운 시집살이에 시달리며 밖으로 겉도는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그리고 행여나 내 자식들 남들에게 기죽을까 봐 뼈 빠지게 일하고 학비되느라 속이 까맣게 문드러지셨지요. 어디 가서 하소연 한번 시원하게 제대로 못하고 행여 소리 내어 울면 누가 들을까 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 삼키며 어금니 꽉 깨물고 모진 세월을 버텨오신 우리 가여운 어르신들. 그 수십 년의 험난하고 모진 세월 동안 어르신들의 턱 근육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쇳덩이나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얼굴의 턱 양옆에는 귀 아래쪽으로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아주 두껍고 강한 근육인 교근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긴장해서 무의식 중에 어금니를 꽉 깨물게 되면 이 교근이 돌처럼 딱딱하게 뭉치면서 그 파장이 목과 어깨 그리고 덩어리의 근육까지 연달아 아주 팽팽한 밧줄처럼 뻣뻣하게 잡아당기며 수축시키게 됩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양쪽 목덜미와 턱 주변 귀 밑으로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머리와 뇌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하고 굵직한 핏줄인 경동맥과 수많은 뇌혈관들이 지나가고 있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턱 근육이 긴장해서 돌덩이처럼 크고 단단하게 부풀어 오르면 피부 밑을 지나가던 이 연약한 혈관들을 밖에서 아주 강하게 꽉 짓누르고 목을 조르게 됩니다. 앞마당에 화초 물을 줄 때 고무호스에 물을 시원하게 틀어놓고 중간을 발로 꽉 밟거나 손으로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확 높아지면서 호스가 터질 듯이 팽팽해지고 물줄기가 미친 듯이 뻗어나가지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스트레스로 굳어버린 턱 근육이 뇌로 가는 핏줄을 꽉 조르고 막아버리니까 우리 심장은 머리로 어떻게든 피와 산소를 올려보내서 뇌를 살리려고 무리하게 펌프질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 엄청난 압력의 결과로 우리 몸의 혈압계 숫자가 미친 듯이 쭉쭉 치솟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혈압이 오를 때 뒷목이 통나무처럼 뻣뻣해지면서 뒷골이 당기고 두통이 오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무의식적인 어금니 꽉 깨무는 습관과 돌처럼 굳은 턱관절의 극심한 긴장에서 비롯된 경우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텔레비전에서 주워들은 지식으로 긴장도 풀고 혈압도 낮추어 보겠다며 동네 슈퍼마켓에서 달콤한 풍선껌이나 화한 은단을 사서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질겅질겅 씹으시기도 합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타석에서 긴장감을 덜기 위해 껌을 짝짝 씹는 것을 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입을 움직이고 껌을 씹는 단순한 행위가 뇌에 자극을 주어 일시적으로 불안한 뇌파를 안정시키고 잡념을 없애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이미 치솟아 오른 고혈압을 잡고 턱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입안에 껌을 뱉으셔야 합니다. 껌을 씹으시면 절대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껌을 씹는다는 것 그 자체가 가뜩이나 피곤한 턱 근육을 쉴 새 없이 맷돌 돌리듯 계속 움직이고 펌프질해야 하는 아주 고된 육체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평생 어금니를 꽉 깨물며 살아오느라 긴장되어 뭉쳐있는 턱 근육을 따뜻하게 쉬게 해주기는커녕 질긴 껌을 씹느라 계속 혹사시키면 턱 주변의 혈관을 조르던 압박은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화로 인해 연골이 닳아버린 턱관절에 무리가 가서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고 염증이 생기며 혈압이 더 무섭게 오르거나 편두통만 끔찍하게 심해지는 엄청난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밧줄처럼 꽁꽁 굳어버린 턱 근육의 지독한 긴장을 부드럽게 풀고 꽉 막혀버린 목덜미의 혈관을 고속도로처럼 뻥 뚫어주어 치솟은 혈압을 다시 정상으로 뚝 떨어뜨리려면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의원에 가서 매일 굳은 턱 근육에 비싼 약침이라도 맞아야 할까요? 정형외과에 가서 근육 이완제 주사를 맞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부엌 찬장 서랍을 열면 한 움큼씩 늘 굴러다니는 자장면 시켜 먹고 남은 아주 평범한 나무젓가락 하나입니다. 볼품없는 나무젓가락 나부랭이가 도대체 어떻게 병원의 비싼 혈압약도 단번에 못 잡는 턱관절의 굳은 살을 이완시키고 널뛰는 혈압을 얌전하게 낮춘다는 것인지 몹시 의아하시고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신경학적 관점에서 보면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고도 소름 돋게 과학적입니다. 우리 몸의 최고 사령탑인 뇌는 입안에 무언가가 살짝 물려서 위아래 턱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면 지금은 입에 이물질이 있으니 어금니를 꽉 깨물면 안 되겠구나. 방어 태세를 해제하고 턱에 힘을 빼서 입을 벌린 상태를 유지해야겠구나 하고 아주 똑똑하면서도 재미있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무젓가락을 입에 가볍게 무는 그 짧은 순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라도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나무젓가락 두께만큼 일정한 틈이 벌어지게 되고 평생 서로 맞다 긴장하던 양쪽 어금니가 강제로 허공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뭉쳐서 핏줄을 꽉 조르던 턱 근육, 즉 교근이 쉴 공간을 얻게 되어 스르르 힘을 잃고 젤리처럼 아주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턱과 어금니의 힘이 탁 풀리는 바로 그 신비로운 찰나의 순간 우리 몸의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잠재우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브레이크 스위치, 즉 부교감 신경이 뇌 속에서 번쩍하고 빛을 내며 깨어납니다.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마치 싸움을 멈추고 꽉 쥐고 있던 두 주먹을 사르르 펴듯이 온몸에 좁아지고 수축되었던 혈관들이 아주 넓고 평온하게 확장이 됩니다.
턱이 혈관에 목을 조르던 물리적인 압박이 드디어 풀리고 핏줄 자체가 널찍하게 넓어지니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피가 그 어떤 아무런 저항이나 장애물 없이 시냇물처럼 시원하고 편안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심장도 무리할 필요가 없어지니 박동이 안정을 찾고 요동치며 치솟았던 혈압계의 숫자는 순식간에 거짓말처럼 뚝뚝 떨어져 고요한 정상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돈 단돈 10원 한 장 들이지 않고 부작용 하나 없이 우리 몸의 신경 시스템을 교묘하고 지혜롭게 이용하는 아주 기막히고 놀라운 100만 불짜리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나고 신비로운 젓가락 이완법을 집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가장 큰 200%의 혈압 강화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어린아이도 따라할 수 있는 3가지 공식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지금 당장 주방에 가셔서 부러지지 않은 깨끗한 나무젓가락 하나를 가져와 제 목소리에 맞춰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 공식은 젓가락을 가로로 올바르고 깊게 물기입니다. 집에서 매일 쓰시는 온수저나 무거운 새젓가락은 절대 안 됩니다. 금속은 너무 단단해서 치아를 상하게 하거나 시리게 할 수 있으니 치아 표면보다 무르고 부드러운 나무젓가락이나 만약 없다면 깨끗이 씻은 도톰한 플라스틱 볼펜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준비한 나무젓가락을 필히 불듯이 세로로 무는 것이 아니라 하모니카를 불 때처럼 가로로 길게 눕혀서 입술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앞니 쪽에 대충 살짝 무는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하고 벌려서 뾰족한 송곳니 부근, 즉 입안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깊숙하게 밀어 넣어서 물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로로 길게 입안 깊숙이 젓가락을 위치시켜 물게 되면 거울을 보셨을 때 아주 놀랍고도 재미있는 변화가 생깁니다. 어르신들의 굳어있던 입술 양끝, 입꼬리가 젓가락의 길이에 밀려 자연스럽게 귀 쪽을 향해 쓱 하고 위로 한껏 올라가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아주 환하고 밝게 웃어 보이는 얼굴, 아름다운 스마일 표정이 억지로라도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엄청난 뇌과학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가끔 참으로 바보 같고 순진해서 내 마음이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웃는 진짜 웃음인지 아니면 이렇게 젓가락을 물고 근육만 움직여서 억지로 입꼬리가 올라간 가짜 웃음인지를 내 스스로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입꼬리 주변의 근육이 위로 당겨져 올라가기만 하면 뇌는 즉시 우리 주인이 지금 무언가 엄청나게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 생겼나 보네? 라고 찰떡같이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몸의 긴장을 즉각적으로 풀고 마음을 깃털처럼 평온하게 만드는 세로토닌과 통증을 없애주는 진통제인 엔돌핀 같은 좋은 천연 호르몬들을 뇌 하수체에서 마구마구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뒷목 당기는 혈압을 물리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갱년기와 노화로 인한 우울하고 찝찝한 기분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야말로 기적의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아주 똑똑한 위치가 바로 이 송곳니 부근의 젓가락을 가로로 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이 젓가락 요법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인 절대 깨물지 말고 힘 빼기입니다. 여기서 100명 중 90명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고 역효과를 보십니다. 젓가락을 입에 물라고 말씀드리면 행여나 입에서 젓가락이 바닥으로 툭 떨어질까봐 무의식적으로 어금니와 턱에 잔뜩 힘을 주고 나무젓가락의 이빨 자국이 깊게 푹 파일 정도로 꽉 앙다물고 깨물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들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힘주어 턱으로 깨물어 버리면 턱 근육이 다시 돌덩이처럼 긴장하게 되어 애써 이 요법을 하는 의미가 전혀 없고 오히려 혈관이 더 눌리게 됩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젓가락을 꽉 깨물지 마십시오. 위쪽 치아와 아래쪽 치아 사이에 젓가락을 아주 살포시 마치 힘을 주면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 같은 얇은 달걀, 껍데기나 귀한 유리구슬을 입에 물고 다루듯 아주 가볍게 그저 얹어둔다. 혹은 이빨 사이에 걸쳐만 둔다는 느낌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셔야 합니다. 입술은 젓가락이 떨어지지 않게 살짝 가볍게 덮어 감싸기만 하고 가장 중요한 턱에는 힘을 아주 쭉 늘어뜨리십시오. 옆에서 누가 봤을 때 약간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바보처럼 입이 해볼쭉하게 살짝 벌어지고 침이 고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아주 완벽하고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어금니끼리는 절대로 딱딱 부딪히거나 닿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위턱과 아래턱 사이에 꽉 막힌 공간을 틈새로 띄워주는 건축물의 지지대나 기둥 역할로만 젓가락을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턱에 힘을 빼서 교곤을 허물허물하게 만드는 것만이 뇌로 가는 혈관을 넓히고 혈압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핵심 버튼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뼈저리게 꼭 새기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식은 명상하듯 편안하게 호흡하며 딱 3분 유지하기입니다. 젓가락을 가로로 깊숙이 가볍게 물고 스마일 표정으로 입꼬리를 올리셨다면 이제 하던 집안일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모두 멈추고 거실에 가장 푹신하고 편안한 소파나 등받이가 튼튼한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대어 편하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지그시 두 눈을 감아 외부의 시각적인 자극을 차단해 봅니다. 하루 종일 긴장해서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던 뻣뻣한 힘도 툭 하고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 묵직하고 당기던 목덜미의 뻣뻣한 기운도 이제 다 괜찮다 스스로 되뇌이며 부드럽게 풀어버리십시오. 그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코를 통해 맑은 공기가 배꼽 밑까지 깊숙이 들어가 배가 풍선처럼 볼록해지도록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입과 코를 통해 내 몸속의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를 다 뱉어낸다는 느낌으로 아주 천천히 길게 끝까지 내쉬는 복식 호흡을 반복해 보십시오. 오직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며 이 자세를 딱 3분만 가만히 유지해 보는 겁니다. 스마트폰 타이머를 맞추시거나 모래시계를 돌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 고요한 3분의 시간 동안 젓가락이라는 작은 도구를 통해 어르신들의 굳어있던 턱관절은 아주 편안하게 틈이 벌어져 깊은 휴식을 취하게 되고 날카로웠던 내 신경은 거짓말처럼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목덜미와 머리 혈관 구석구석은 그동안 꽉 막혀 체증을 빚던 명절 고속도로가 새벽에 뻥 뚫리듯 시원하게 열리면서 맑고 신선한 산소를 품은 피가 막힘없이 돌게 됩니다. 뒷목을 무겁게 짓누르던 묵직한 두통과 뻣뻣함이 따뜻한 봄볕에 눈 녹듯이 사르르 사라지고 쿵쾅거리며 불안하게 요동치던 가슴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지는 것을 아주 생생하고 벅차게 내 몸으로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평소 혈압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일과로 만드십시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침대에 걸터앉아 3분, 그리고 오후에 지루하게 텔레비전을 보실 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3분, 마지막으로 밤에 주무시기 전 혈압 오를 걱정 내려놓고 침대 위에서 3분. 이렇게 하루에 딱 3번 도합 10분도 안 되는 시간을 꾸준히 밥 먹듯이 습관처럼 이 젓가락 물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시고 며칠 뒤 가정용 혈압계로 혈압을 다시 재보시면 평소 치솟아
어지럽게 하던 숫자가 눈에 띄게 안정적이고 낮아진 모습에 스스로도 어머나 이게 정말 웬일이냐 하며 깜짝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굳어버리고 상처받은 내 몸의 뻣뻣한 근육을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풀어주고 항상 긴장 속에 곤두서 있던 내 뇌와 심장에게 이제는 다 끝났다. 정말 애썼다. 이제는 괜찮으니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는 아주 따뜻하고 평온한 신호를 매일매일 보내주는 것. 바로 그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위대한 마음가짐과 일상의 소박한 습관에서부터 진짜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백세. 건강이 기적처럼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담긴 긴 방송이 끝나면 다른 일 제쳐두시고 꼭 주방에 가셔서 흠집없고 깨끗한 나무젓가락 하나를 물로 싹 씻어 물기를 닦은 다음 거실 식탁 위나 텔레비전 앞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적처럼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살다 보면 또 화가 나는 일이 생겨 혈압이 훅 오르는 것 같고 뒷목이 뻣뻣하게 당길 때 혹은 이유 없이 밤에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해져서 심장이 두근거릴 때 다급하게 약통부터 찾거나 머리를 싸매지 마시고 그 준비해둔 젓가락을 가로로 입에 가볍게 물어보십시오. 단 3분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고 미소를 지으며 턱에 묵직한 힘을 툭 빼는 그 평화롭고 고요한 3분의 명상 시간이 꽉 막혀 터질 것 같았던 어르신들의 혈관,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고 무겁고 지끈거리던 머리를 아침 이슬처럼 맑게 해주며 수십 년간 억눌리고 갇혀있던 가여운 마음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줄 아주 튼튼하고 확실한 생명의 동아줄이 될 것임을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굳게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그리고 제 부모님을 대하는 진심과 정성을 한가득 담아 전해드린 이 젓가락. 이완법과 턱관절에 숨겨진 기적 같은 인체의 비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혈압의 무서운 두려움 속에 매일매일 떨며 살아가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 한여름의 시원한 사이다 같은 통쾌한 해답이 되고 든든한 위로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